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삼성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제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40만 명을 간신히 넘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경제 주축인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 가능 인구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증시부터 정리하죠. 코스피가 이틀째 2,100선을 지켰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자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하면서 6거래일 만에 소폭 떨어졌습니다. 월말이 되면서 수출업체가 달러 매도에 나서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도 정리합니다.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테크윤이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유입으로 5.64% 상승한 4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나테크윈은 지난 10월 이후 정치적인 리스크와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의 주도로 줄곧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 개선과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오늘 하나테크윈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수혜주로 떠오른 두산인프라코어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5.29% 상승한 8,960원에 마감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종속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해 흑자 전환과 원가율 개선을 동시에 이뤘습니다. 동사는 앞으로도 미국의 인프라 시장이 회복되면서 미니 굴삭기 같은 고수익 제품의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해 중동 시장 수주를 받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롯데케미칼은 대규모 자사주 처분 소식에 오늘 장초부터 약세를 보이다가 1.83% 하락한 37만 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어제 장 종료 직후 2,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전량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사주 매각은 주식 매수 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는 5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고 롯데케미칼은 이번 자사주 매각으로 인해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 먹거리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결국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대건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면 최근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네. 회사 이름은 아직 좀 낯섭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삼성하면 흔히 삼성전자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은 아직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소합니다. 예. 네, 지금 보실 화면은 재작년 12월에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이 보이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1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2018년 제3공장이 완공되면 36만 리터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제약사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자가 주력인 삼성이 바이오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겁니다. 이래서 삼성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네, 삼성의 신수종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나왔습니다. 네. 핵심이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밀어주라고 했다는 의혹이 핵심 의혹입니다. 예.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게 바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입니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39건 가운데 한 곳에 보시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내세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이 회사를 왜 도와주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의혹을 좀 풀어주시죠. 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상장 특혜 그리고 편법 회계 의혹입니다. 예. 2011년에 설립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4년까지 연속 적자의 허덕입니다. 이러면 당시에는 코스피 상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한국거래소는 규정을 고칩니다. 매출과 이익에 상관없이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으로 유일하게 혜택을 본 기업이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시기도 절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한 시기가 개정 넉 달 전인 7월입니다. 이후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바이오 관련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위해서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럴 때 금융위원장도 인정을 하셨어요. 국내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했다. 예. 네, 삼성은 의혹이 제기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 과정에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곧바로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편법 회계 의혹 부분,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핵심 의혹입니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99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갑자기 2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냅니다. 적자의 허덕이다 이익을 낸 것도 큰일인데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입니다. 원래 바이오로직스의 종속 회사였는데 2015년 회계 처리를 통해 이처럼 관계 회사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가치가 반영돼 막대한 회계상 이득을 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 의혹입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의 가장 또 핵심적인 이유가 단 하나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그 한국 공인학 회계사에서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감리를 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 측은 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것은 국제회계 기준상 의무사항이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의혹과 또 해명이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에서도 이런 의혹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 연장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밝혀내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상장 특혜와 편법 회계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삼성과 금융당국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의혹 가운데 정상적인 정책 결정인 경우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돈을 건넸거나 다른 대가가 있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특검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미래의 먹거리로 내세웠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꾸로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딜까요? 14년째 같은 장소입니다.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매장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 8,600만 원입니다. 매장 부지 169제곱미터를 공시지가대로 산다면 145억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외에도 전국 상위 11호 서울 중구 명동 1, 2가와 충무로 1, 2가 일대 시내 상권이
휩쓸었습니다. 모두 제곱미터당 7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요. 국토부는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 속한 필지를 묶어서 평균치를 냅니다. 마포구 상수동과 서교동, 또 동교동 일대에 걸쳐 있는 홍대 앞 상권의 땅값이 19% 가까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 홍대 앞 상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상수동이 28.5%, 그리고 동교동 15.3%, 서교동은 1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가 2014년에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 이곳의 땅값은 지난해에 비해서 20% 이상 올랐는데요. 제곱미터당 가격이 3,420만 원, 총 공시지가는 2조 7,1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상반기 신입사원과 인턴 채용을 시작합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지원서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10일 낮 12시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은 다음 달 마지막 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적성 검사와 역사 에세이 전형은 4월 1일에 실시합니다. 인턴 채용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와 1차 면접 전형을 진행해 최종 선발합니다. 올해 6월부터 7주간 업무 실습을 거쳐서 실습 우수 수료자는 신입사원으로 선발됩니다. LG전자가 무선 랜을 적용해 스마트 기능을 대폭 늘린 프리미엄 통돌이 세탁기를 출시했습니다. 통돌이 세탁기에 무선 랜 기능을 탑재한 것은 국내 기업 중에서 LG전자가 처음입니다. 소비자가 관련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으면 집 밖에서 세탁물 소재와 양, 그리고 오염물질 종류 등에 따라 세탁 코스와 세탁 시작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이 개점 9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신세계 DF는 지난해 5월 개장한 명동점이 지난달에는 매출 750억 원, 12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측은 명동점의 매출이 최근 들어 하루 최고 52억 원, 평균 38억 원까지 성장하는 등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16년 동안 중국 교육 지원 사업인 희망공정 캠페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로부터 2016 희망공정 공헌상을 수상했습니다. 희망공정은 중국 청소년 발전 기금회가 빈곤 지역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난 1989년에 시작한 공익 프로젝트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1년부터 희망공정 캠페인에 참여해 중국 37개 지역에 두산 희망 소학교를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롯데리아가 국내 외식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현실 게임 포켓몬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리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롯데리아와 엔젤리너스 커피, 크리스피 도넛 크림 등 7개 브랜드의 매장에서 포켓몬고를 즐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매장 2,700여 개 가운데 2,400여 개는 포켓몬을 잡을 때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하는 포켓스탑으로 지정하고 250개 매장은 게임 사용자 간의 대결 장소인 체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